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태원 사고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좌익들이 그리고 민주당 세력이 총동원 태세를 갖추고 어제 시위를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물러나라, 국힘당 해체하라 하는 구호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어두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과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세월호 사고는 거기에 대처하는 국민, 언론, 경찰, 검찰, 그리고 대통령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박근혜 정부가 탄핵 사태를 맞게 되었다 하고 저는 봅니다. 특히 해경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해경 해체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실수는 국가적 진실을 포기한 것으로서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이 사태를 봐야 합니다. 다행히 세월호 학습 결과라고 그럴까요? 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동에 과거처럼 잘 넘어가지 않는 듯 합니다.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여러 가지 성격상 세월호 사고와 다릅니다. 그러나 반정부 세력은 그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핵심은 경찰의 잘잘못을 어떻게 따지느냐 하는 겁니다. 이 경찰의 잘잘못을 따져서 이걸 사람을 잡아 넣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건 또 세월호 비슷한 상황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고, 특히 예견하기가 힘든 사고를 수습할 때 책임자를 가려내 가지고 잡아 넣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마음을 추스리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마녀 사냥인데, 그 마녀 사냥을 한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식 전 조선일보 기자가 운영하는 최보식의 언론에, 이 최보식 일선 기자 생활을 오래 하고 사회부장도 한 최보식 기자가 쓴 칼럼인데, 제목이 만만한 경찰과 용산서장, 경찰청장을 이태원 제물로 던질 건가 하는 글입니다. 요사이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서장,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문매가 가해지고 있는데, 그나마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을 한 이 글은 상당히 귀한 논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의 재물을 찾다 보니 역시 만만한 게 경찰이다. 사고 전 1122 신고가 이태원 파출소에 여러 통 접수되었지만 담당 직원이 무시하거나 적극 출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의 그런 근무 자세로 인해 결국 이태원 사고가 터졌다는 식이다. 하지만 일상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한들
예년과 다름없는 이태원 축제 인파를 보면서 대형 사고를 직감하고 체계적 대책을 세웠으면 사고를 막았다는 건가? 이런 비현실적인 상상으로 일선 경찰들을 제물로 만들면 안 된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서장은 이날 밤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도 현장에 늦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는 이날 오후 내내 용산 집회 현장에 있었고 밤 9시쯤에야 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사고는 밤 10시 20분쯤 발생했다. 그럼 그가 사고 현장인 해밀턴 호텔 골목까지 1.8km 거리를 오는데 90분이나 걸렸다고 한 언론 매체는 질타했다. 용산서장은 슈퍼맨이어야 하는가? 순식간에 벌어진 집 참사 상황에서 그의 도착 시각 여부가 큰 변수가 됐을까? 유리근 경찰청장은 그날 밤 잠을 자느라 사고 발생 몇 시간 뒤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날은 휴일이었다. 윤 청장은 지인들과 충북 제천 월악산 산행을 한 뒤 야외 캠핑을 했다. 그는 밤 11시쯤 잠들었는데 경찰청 상황 담당관이 밤 11시 32분 문자 메시지로 상황 보고를 보냈다. 반응이 없자 그는 11시 52분 윤 청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연락이 된 것은 40분쯤 지나서였다. 윤 청장은 즉시 서울로 출발했다. 그는 10월 30일 새벽 2시 30분쯤 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 매체들은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보다 더 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장이 휴일에도 평일처럼 근무태세를 갖추지 않고 즉각 반응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질타받을 사안인가? 그가 휴일에 산행을 간 것이 그렇게 죽을 죄에 해당되나? 앞으로 경찰청장은 휴일도 휴가도 없을 것이다. 그는 연락이 된 대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실제 서울에 있었다 해도 이미 순식간에 벌어진 대형 사고에서 그가 크게 바꿀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시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찰청장이 부재하면 경찰차장이나 서울청장이 지휘하면 되는 것이다. 세상이나 사람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대형 사고가 터지면 이랬어야 한다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특히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단골 멘트다. 해결 공식처럼 누군가를 억지 희생용으로 만들고 군중의 재단에 올린다.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이 사고는 예견하지 못했으니까 막기가 힘들었던 사고다. 그런데 그 책임을 추궁할 때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걸 상정하고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추궁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관련해 왜 국가가 존재하냐고 떠드는 정치인도 있다. 정부와 경찰이 전지전능한 신인가? 예견된 참사라면 마녀사냥에 앞장서는 언론들은 축제 전날까지만 해도 홍보성 보도를 해왔다. 경찰의 책임을 물으려면 똑같은 잣대로 먼저 언론 스스로에 물어야 한다. 이태원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사고가 벌어질 줄 몰랐다.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다. 사고가 터질 것을 예견했다면 왜 인파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이태원으로 몰려갔겠나? 판단이 미성숙한 아이들도 아니고 대부분 각자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나이의 성인들이었다. 법률과 제도, 규칙이 구비됐다 해도 세상에는 날마다 원치 않는 일탈 사고가 생기는 법이다. 억지로 꿰맞추는 누구의 책임이라는 식의 마녀사냥은 중단해야 한다. 대신 한정된 공간에 인파들이 몰려드는 축제나 집회에서 이런 류의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비한 예방 매뉴얼을 만들거나 우리의식에 경각심을 갖는 것으로 이태원 사고는 교훈을 줄 것이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타이타닉 침몰 사고를 다루면서 형사 처벌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9.11
당시 CIA나 이 정보기관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9.11 테러에 대한 자세한 조사, 국가적 조사는 있었지만 아무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사처벌로서 이런 사고를 수습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마가 끼이는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때 최선을 다해서 172명을 구조했던 해경 123 경비정의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그 판사, 그렇게 하도록 몰아갔던 언론, 검찰이 다시 이번 사고에 나선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어두운 겨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 공동체의 어두운 겨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때 좋은 말이 있습니다. 자중자애. 감사합니다.